맞습니다. 지금 정말 저도 삼박자 투자를 보면서 많이 배웠었는데, 그럼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이제 업종이나 이제 주식 관련해서 이제 세무사님의 좀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업종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네이버도 시가총액이 한 75조까지 갔다가 지금 60조 원 초반으로 내려왔고, 카카오도 한 75조, 76조까지 갔다가 더 많이 떨어져서 이제 50조 원 초반? 로 떨어졌는데, 이걸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갖고 가는 게 좋을지 아마 사신 분들 대부분 물려 있을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왜냐면은 이제 뭐 지수에 대한 판단은 사실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이라면 돈으로 직결될 수 있지만, 선물 옵션 하지 않는다면 제가 지수 비관적으로 봐요라고 말했을 때 손해보는 분 하나도 없고 또 이익 나는 분들도 없거든요. 선물 옵션이나 또는 지수 ETF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종목에 대한 상담은 사실은 갖고 있는 분들은 뭐라고? 팔으라고? 또는 사라고? 사고 싶은데 사라고? 뭐 이런 판단에 이제 또 영향을 미쳐서 조심스러운데,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매우 좋아하던 종목들이에요. 네이버, 카카오. 그럼요. 그래서 작년 여름, 가을, 겨울까지도 굉장히 좋아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3월, 4월, 5월쯤에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시총 역전 현상이 났었어요. 시총 역전 현상이 나오기 전까지 카카오가 시총이 더 낮았던 한 12위, 13위에서 쭉쭉쭉 올라올 때는 카카오가 최고 좋아 보였고, 근데 이제 올해 3월, 4월, 5월쯤에 카카오와 네이버의 시총 역전 현상이 날 때는 네이버는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해서 두 종목 다 좀 애착이 가는 종목들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쉬는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찌 보면은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 차트는 정확히 굉장히 오랫동안 오르다가, 왜냐면 작년 3월부터 꺾인 지 아직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은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1년 5개월을 올랐고 이제 한 달 빠졌거든요. 근데 가격 조정이 만약에 끝났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조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는데요. 적어도 기간 조정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V자로 올라가는 장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와 네이버의 호재가 나올 만큼 나온 상태에서 지금 한 달이 빠진 거기 때문에, 그 과거의 호재를 뛰어넘는 굉장히 새로운 호재가 나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은 일단은 옆으로 기는 게 지금 현재는 오히려 좋은 시나리오고요. 기간 조정을 거치고서 어떻게 머리를 들고 꿈틀대느냐는 그 이후의 얘기인데, 현재는 좋은 시나리오는 그래도 기간 조정이다. 근데 만약에 추가 하락 여지는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100%는 없어라고 늘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늘 확률적으로 생각하는데, 떨어질 확률도 있습니다. 근데 떨어지는 확률보단 이 정도 시총이면 옆으로 가겠지, 뭐 이런 포인트를 좀 잡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는 상승의 논리 이후에 하락을 하더라도 상승의 논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계속 좋아하는 편인데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상승의 논리가 사라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번에 사실 떨어졌던 건 약간은 정치적인 또는 이슈화가 된 그런 문제가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네이버가 올랐던 이유가 저는 그 두 가지, 실적적으로는 이커머스 쪽에서의 실적, 성장성 쪽에서는 메타버스 제페토 쪽에서의 성장성, 이렇게 저는 두 가지라고 봤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랑 좀 달랐던 건, 원래 이제 사업 방향 자체가 네이버는 MOU 체결이나 사업 협력을 많이 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카카오는 자회사를 둬서 그 자회사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그룹 자체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렇게 영업을 확장하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이버는 이커머스 잘하고 있고 제페토 잘했잖아, 메타버스, 이렇게 봤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장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실제로 네이버의 자회사가 상장한다는 소리를 우리는 들은 적이 없지만, 카카오의 자회사는 대어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계속 상장이 됐었죠.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됐었고 카카오 뱅크가 상장이 됐었죠.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 그 같아요. 앞으로 카카오페이까지도 남아 있었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간의 이런 영업 외적, 사업 외적 논리로 굉장히 지금 그런 시나리오들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뭐 카카오페이도 상장 다시 심사한다, 뭐 한다, 일단 철수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해서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 그런 개념이에요. 하지만 다시 재상승할 확률이 있다는 건 원래 상승했던 이유가 사실 카카오가 자회사가 있기 때문이고가 아니고, 카카오는 자회사들이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이고, 그런 사업들은 플랫폼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들을 했던 건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글에서 자율주행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또 아마존 같은 경우 리비안이라고 어제 오늘 테마주로 가장 강했던 테마주가 아마존 리비안 테마주인데 그런 내용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아마존 우리 모르시나요? 아마존 직구? 아마존에서 우리 구매하고 있잖아요. 구글 우리 모르시나요? 구글 포털 사이트. 근데 구글에서 아마존에서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있다? 테슬라 우리 전기차인 거 아시잖아요. 테슬라에서 스페이스X 우주선을 띄우고 있다? 이런 것들은 빅테크 기업들이 갈 길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번에 좀 이슈화돼서 맞았던 건 저는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맞았던 이유가 너네가 이쪽을 봐야 되는데 그 소상공인들 뭐 이쪽이나 잡으려고 하고 있어. 근데 그게 약간은 정치적 논리가 개입돼서 저는 평가하고 싶진 않지만 경제적 논리로만 본다면 더 큰 거 해라고 보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네이버나 카카오가 앞으로 미래 산업인 빅데이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들은 포털 플랫폼 산업밖에 없어요. 빅데이터라는 건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되는데 또 AI라는 건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AI에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기업들은 구글인 거죠. 그러니까 구글이 자율주행에 가장 가깝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빅데이터, AI 이런 것들은 카카오와 네이버가 선봉에 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좋아했던 게 그들이 뭐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하고 뭐 네이버에서 웹툰 서비스로 돈을 얼마 벌고 이랬던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간다면 이 두 기업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1위, 2위 플랫폼 기업들이고 성장성이 분명히 유지되고 있다. 근데 다만 단기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급락해서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다면 옆으로 기는 기간 조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 이후에 이런 성장성이 부각된다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뭐 성장성보다 기업 가치 측면이나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 측면이 부각된다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 시기에는 성장주가 안 좋대. 왜? 이익도 별로 안 나는데 미래에 난다고 하는데 그 미래에 나는 게 또 큰 할인율로 해버리면 기업 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뭐 추가 하락도 배제할 수는 없고 뭐 제가 늘 이거다라고 말씀 안 드리는 버릇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오래 한 버릇이에요. 이거다라고 생각하다가 아니면 큰 코 다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률적으로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린 겁니다. 확률론적인 사고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저도 이제 지금이나마 조금씩 느끼고 있는데 그럼 사실 다른 업종에 대해서 조금씩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사실 전기차 업종 대표적으로 LNF랑 그 에코 프로그램이 굉장히 강했고 사실 시총 2등, 3등으로 이제 점령했잖아요. 근데 전기차 전반적으로 뭐 소재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하는데 이 전반적인 밸류 체인에 대해서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이게 이제 밸류체인과 시총과 사실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인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세 개의 주가들이 아까 뭐 제가 네이버와 카카오가 급락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나왔던 게 사실 LG화학의 급락이었거든요. 삼성 SDI는 좀 잘 버티다가 흘러내린 차트가 돼버렸고요. 반면에 SK 이노베이션은 이렇게 밑에 있다가 최근에 좀 움직인 최근에 움직인 거는 뭐 계약 공시도 하나 나왔고 또 하나는 뭐 정유주들의 SOE 차트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유가 상승에 의한 정유주들이 급등이 나오면서 SK 이노베이션이 상대적으로 좀 차트가 좋아지고 LG화학은 푹 꺼져버렸고 삼성 SDI는 좀 흘러내렸는데 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 지금은 시총이 큰 종목은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랑 연장선상으로 말씀드리는 건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들은 시총이 큰 회사인 건 누구나 알고 있단 말이죠. 마치 자동차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가 현대차와 기아차인 것처럼. 그럼 지금 자동차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가 좋아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좋아요는 현대차, 기아차의 차트와 최근에 뭐 리비안 관련주들 또는 그것들이 아니더라도 전기차 관련 소형주들 뭐 2천억, 3천억, 5천억짜리도 올라가는 것 차트 비교해보면 한눈에 알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전기차 쪽도 완성품보다는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소재 부품 쪽들이 더 유리한 이유가 결국은 시총 싸움에서도 적은 시총이 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최근 한 두 달 동안 완성 3사들은 못 올랐는데 그 아래 뭐 1,000억, 2,000억짜리 볼 필요도 없어요. 10조, 5조짜리 요 사이에 있는 애들 중에 거래소에서는 포스코 케미칼 오늘까지도 올랐어요. 포스코 케미칼
메디칼, SK IoT 그런 종목도 상장되고도 꺾이지 않았었고 오늘 계속 오르다가 빠진 애가 이제 SKC, 걔는 오늘 악재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왜 대형주보다 완성 업체보다 더 많이 올랐는지는 시총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고 또 하나 이제 코스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LNF나 또는 뭐 첨보나 에코프로빈 그리고 나아가서 뭐 코스모 신소재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사실은 가벼운 게 더 잘 움직이는 장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작년 가을, 겨울, 9월, 10월, 11월, 12월 이 정도에서의 LG화학과 삼성 SDI의 상승세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중소형주보다 훨씬 컸거든요. 대형주인데 막 2배씩 올랐단 말이죠. 테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그죠? 올랐던 걸로 네. 기억합니다. 그게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완성품 만드는 데가 더 좋은 거야. 소재 부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대형주가 오를 만큼 장이 큰 장이 열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당시에는 큰 장이 열렸던 거고 지금은 장이 작은 장이 돼버리면서 큰 종목들이 못 가고 있다. 저는 이런 접근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전기차 만드는 기업들은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실적과 성장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적만 있는 회사들은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또는 단기손익 성장률이 크게 나오지 않아요. 은행 업종 같은. 네, 그리고 또는 영업이익률 자체도 크게 나오지 않아요. 실적은 정말 좋죠. 근데 성장이 없으니까 퍼가 막 10 미만, 7, 6, 5 건설업종, 뭐 철강업종, 은행업종이 대부분 퍼가 10 미만이거든요. 실적이 좋습니다. 근데 성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장만 있는 회사는 사실은 또 실적이 없으니까 대표적인 게 뭐 제약바이오나 뭐 이런 쪽이에요. 그럼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뭐 임상 3상까지 끝나면 대박 난데 근데 이게 그런 막연한 10년 후에 대박 난데 근데 당장 1년 후에 거래 정지되는 제약바이오들이 왜 있겠어요? 당장 실적이 없으니까 거래 정지되고 상장 폐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중간 성장과 실적이 다 있는 업종이 제일 좋은 건데 작년, 올해, 최근 1, 2년 동안 가장 실적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게 전기차가 아닌가. 전기차에서의 밸류체인보다는 장이 큰 장일 때는 완성체가 움직였고 작은 장일 때는 소재 부품주가 움직였고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런 전기차 쪽에 나아가서 계속 얘가 영원하냐 그러진 않겠죠. 왜냐하면 성장세가 언젠가는 멈출 테니까. 그 멈추는 순간은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그럼 그 이후에 또 대기하고 있는 뭐 자율주행이랄지 우주항공이랄지 여러 가지 당장은 실적이 없는데 전기차처럼 언젠가는 눈앞에 올 수 있거든요. 사실 전기차도 눈앞에 온 지 이제 1, 2년밖에 안 된 거죠. 맞아요. 네. 저도 테슬라를 처음 탄 게 한 1년 반 전에 뭐 친구차를 얻어 타는 정도? 아직도 저는 테슬라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제 주변에 한 2명? 2명밖에 없으세요? 2명, 3명? 뭐 제가 친구가 없나 봅니다. 테슬라 뭐 한 3명 차 얻어 타봤고 물론 그들이 무슨 차인지 관심이 없어요. 얻어 탄 차가. 뭐 그 정도? 우리나라 국산차 중에 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이렇게 나온 거 한두 번 얻어 탄 정도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가솔린 차가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이제 막 우리 앞에 왔으니까 실적과 성장이 같이 있다는 건데 우리 주변에 아직 아무도 자율주행 뭐 약간의 기본적인 기능만 탑재된 정도의 차를 타고 있는데 또 AI 로봇 청소기 정도만 집에 있는데 앞으로 정말 말하는 친구 같은 로봇을 집에 하나씩 다 들이거나 또는 우리도 테슬라 오너처럼 또는 아마존 오너처럼 우리나라의 어느 재벌도 나도 우주선 타고 갈 거야 뭐 이런 게 가시화되거나 이런 시기가 꼭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런 성장 산업들은 계속 지켜봐야 되고 가시화되고 있는 애들은 수익을 내고 있는 거고 뭐 이런 정도로 성장과 실적의 어느 중간 단계에 있는 종목들 업종들을 찾는 게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전기차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큰 장이랑 작은 장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 기준은 뭐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거래대금으로 판단을 하면은 가장 정확할까요? 큰 장과 작은 장. 근데 저는 이제 3박자로 하니까 3박자로 말씀을 드린다면 재료가치 쪽에서는 정말 큰 장은 또 유동성 장이 사실 가장 커요. 그 코로나 저점부터의 움직임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 저점부터의 움직임 또는 IMF 직후의 움직임 모두가 유동성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여러분들이 큰 장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유동성의 확대가 어느 시점인지 그게 이제 큰 장의 시작이고요. 두 번째는 차트죠. 저 3박자 기준에 의해서 재료가 유동성이라면 차트는 완전 정배열 초입이죠. 완전 정배열 초입에서 정배열로 전환되고 이격도가 아직 벌어지지 않았을 때 그게 작년 5월, 6월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월 20일까지 바닥 찍을 때 역배열이었고 3월 20일부터 거의 V자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4월까지도 정배열이 되지 않았었고 5월, 6월부터 근데 5월, 6월, 7월에만 들어갔어도 사실 늦은 게 아니었거든요. 올해 7월까지 1년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큰 장은 역배열에서 완전 정배열로 돌아갔을 때 그때 들어와도 늦지 않고 마지막으로는 실적이죠. 근데 이제 요번 이런 큰 장은 사실 유동성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실적도 엄청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움직이는 장이 걸릴 땐 유동성 다음에 사실 실적 상승가 와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위드코리아에 의해서 야,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떨어져? 이런 장이 오는 거죠. 근데 실적이 유동성 축소보다 그거를 상쇄할 만큼 또는 그거보다 낮게 나타난다면 실적 조금밖에 안 좋아졌는데 돈은 이렇게 없어졌잖아. 뭐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실적도 중요한 부분의 하나지만 진짜 큰 장은 차트상으로 완전 정배열로 전환을 했을 때 또는 유동성이 막 확대될 때 이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확대될 때 저희가 그럼 업종을 사실 세무사님께 뭐 전부 다 여쭤보고 싶지만 그건 시간 관계상 조금 힘들고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여쭤볼게요.